오늘 강의 주제는요, 전국 부동산 시세 변화 및 공급 물량인데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시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부동산 상품이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꾸준하게 그 가격이 유지가 되기는 어렵고요. 반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오르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오르는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범위가 극히 작기 때문에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부동산 시세 변화, 일단 7월 달 기준입니다. 이번 달 기준이긴 하나 이 기준은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된 시점을 보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돼서 주인이 바뀌면서 매매 거래가 등록이 된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참고해 보시고요. 또다시 공급 물량이 또 얼마가 되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로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추이 7월 달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7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비교 대상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2019년도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봤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겠죠. 이 지역 보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듯 했으나 3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매매 가격의 추이가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완만하게 지금 현재 상승이 된 후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집값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만한 요인도 충분하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대비 또 공급 물량도 적었을 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기 수요자들 그만큼 많아지는 대기 수요자들만 현재 더 많이 양산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시장은 실질적으로 잠복기에 2019년도 초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 상승세로 타고 있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잠복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현재 상승 곡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현재 나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현재 등재된 현재 소유권 이전이 된 후에 현재 그 가격 추이를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방향성이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측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유도 작용을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호재라든가 또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바뀌기 시작하는 또 정권 교체라든가 또 정책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수도권 지역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서울만큼은 안 되고요. 좀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등락폭이 심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못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 2월보다도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으로도 더욱더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쪽으로는 수요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그 공실을 채워줄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지방 쪽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봤을 때 오른 지역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전달과 대비했을 때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고요. 가장 먼저 선행 지표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 지역에 움직이는 시장에 따라서 주변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가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조금 인기 지역을 하는 마용성들, 양천구라든가 영등포, 서대문구, 동대문구 또는 현재 은평구나 노원구,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각각 지역마다 실제적으로 어떤 오를 만한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강남, 서초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시장을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지역의 물건이든 간에 강남, 서초에 들어오시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평택, 화성, 그다음에 현재 남양주,
고양, 일산 서구 또 일산 동구 요 지역들의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희한한 게요. 일산 같은 경우는 GTX 노선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경쟁력은 신도시 공급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추가 공급량은 기존에 있는 도시를 조금 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다. 거기에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0.22%. 과천, 그다음에 부천. 뭐 이런 지역들은 얼마 전에 발표된 부천과 과천, 3기 신도시 입지 이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성, 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유입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많이 어떤 그 공급량 대비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로 가격이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을 좀 알아봐야겠죠. 전세 가격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매매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2019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이사 비수기죠. 이사를 안 다니는 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뭐 공급량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역할을 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부터 이제 이사철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5월 달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6월 달 더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이사철은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9월 달 시장을 바라본다면 9월 달 시장은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봄, 가을철로 현재 이사를 잡는 사람들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 폭은 봄, 가을철이 가장 많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오개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만하게 진행되고 전세 가격이 거의 그만하다라고 얘기를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거의 현재 서울 지역과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서울 지역에서 현재 분산된 인구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급락을 거듭하다 4월, 5월에 다시 조금 더 오름폭을 보실 수 있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서울구별 주택 전세 가격 서울과 경기도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푸른 색깔이 이제 오른 전세값이 오른 지역이고요. 현재 붉은 색깔은 현재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봤을 때 강동구라든가 강남구는 0.05%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덜 떨어졌죠. 거기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급등한 상태고요. 강동구는 물량 공급에 고덕, 둔천, 주공단지들 풀리면서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마포, 영등포구도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지역도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남양주 지역이 아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매매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가도 같이 끌어내린 조건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든가 용인, 수지. 용인, 수지가 요 근래 또 공급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성남, 중원,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현재 유입된 인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서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거주처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안양이라든가 광명, 동안 이렇게 서울 지역과 인접한 지역들 가격은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개월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라고 예상은 당연히 오릅니다. 서울 지역은 급격히 많이 오를 거고요. 111.2포인트까지 오를 거다 보고 있고요. 뭐 대전 지역이 재밌게도 대전 지역도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0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서울 지역과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서울 지역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량 같은 경우도 인허가라든가 착공, 분양, 준공 있겠죠. 실제적으로 준공 물량이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27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합쳤을 때 27만 가구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3만 6천, 수도권이 14만 9천 가구 됩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입주 물량이 되겠죠. 착공 물량 19만 6천 가구, 인허가가 2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1월부터 6월까지 물량 같은 경우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중에서 전년도 대비 계속 더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25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23만 가구. 현재 착공 물량도 23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3만 가구가 줄었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16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당연히 준공 물량도 줄겠죠. 3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이런 형태는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오래된 주택들까지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도 존재하겠죠.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미분양 같은 경우도 전국 미분양 현황이 수도권에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지방이 52,000가구, 거의 5배가 되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는 60평만 미터 이하 또는 현재 85평만 미터 초과, 이 60평만 미터 이하의 주택이 이제 60에서 85 중형 25평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당연히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정점을 찍었던 16만 5천 가구가 떨어지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 근래에 다시 오르고 있다. 준공후 다 지어놓고 주인을 못 찾는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들은 계속 가격 경쟁력은 없어지고 더욱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바로 알기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